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광복군 선열합동 봉송식에 참석해서 무명의 희생자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한 가지 장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연의 마지막 길 의장대가 맨 끈을 대통령이 멈춰 세우고 고쳐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금 이 가는 길에 의장대가 맨 끈이 지금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끈을 고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김병민 대변인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끈이 살짝 꼬여 있는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끈을 바르게 고쳐주는 모습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말 그 당시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많은 분들께서 계셨던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기리기 위한 국가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함께 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습이고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조금 뒤에 있게 되는 경축사에서도 이와 같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들이 경축사에 많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끈을 고쳐준 것과 관련해서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인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보시죠. 깜짝 놀랐는데 저게 상당히 엄숙한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때문에 저러시나 했는데 저 의장병의 그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끈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 애틋함을 가지고 계시구나.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았는데요.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장면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 서재현 위원님, 네. 김영관 애국지사 97세인데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90도로 인사를 하고 자택을 직접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우 것이죠. 저런 모습은 자주 비춰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메시지가 참 좋았던 게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대통령이 그 당의 어떤 정당 정책을 가장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국민의힘 특정한 당이 아니고 진정한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당내 통합도 하시고 좀 더 힘드시겠지만 이제 국가적 통합에도 좀 매진해야겠다 그런 메시지고 또 그렇게 한번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런 모습이 좀 역대 정권마다 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의 정부와 대통령에서도 애국지사분들 중에 저도 이제 제가 신문 페인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게 있는데 애국 열사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애국 활동에 대해서 인정도 못 받고 그 옛날 만주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처우를 대한민국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인들 모시고 와야죠. 그리고 대우해주고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자세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들에 대한 모든 예우 또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을 발휘하기 노력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을 즈음에서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당한 분들께서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전 아직도 기억에 또렷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존경을 다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예. 유니폼,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존경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좋은 전통으로 또 자리매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의 기본적인 그 기저에 잡혀져 있었던 가치 철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보니까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있었는데 지금 광복회장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김병민 전 대변인님, 네. 김원웅 전임 광복회장과 관련해서 이 광복회의 어떤 공급이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세게 제기된 바 있었고, 예. 특히 이제 자기의 어떤 쌈짓도처럼 뭐 이발을 하거나 양복을 맞추고 한복을 맞추는데 쓴 건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내부 폭로도 나왔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왔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왔고, 네. 자,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매년 또 이 광복절 그리고 3.1절을 비롯해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마다 김원웅 회장의 목소리와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얘기하는 건 국민 통합 정신, 또 어렵고 갈등이 있더라도 모든 지난 역사의 화해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행사 때 광복회장이 나와서 오히려 국민을 둘로 다시 쩍 편가르게 하게 되는 모습들이 공식 연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 이후로 드러났던 조금 전에 얘기한 많은 광복회 내에서 김원웅 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었죠.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또 일벌백계 하고 누군가 이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있게 되는 도덕적인 결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다른 부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진상 규명과 함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보훈처 장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수영 교수님. 보훈처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받아봤고 감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횡령 액수와 비리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엄중해서 다음 주 중에 박민식 장관이 직접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어제 채널A에 출연했어요. 광복회 사태는 안중근 선생, 김구 선생이 비분간개할 일이다. 완전 흙탕물로 만들었다라는 뭐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는데 박민식 장관 발언을 보니까 다음 주 중반에 발표될 감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어떤 비리 규모가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리와 횡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를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조직도 아니고 광복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후손들과 이제 그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단체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횡령 같은 아주 죄질이 나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점점 이제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거나 하는 것에 이런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훨씬 중요하고 국가나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러한 정신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또 광복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이들의 어떤 후손들이 잘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서재훈 위원님,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보훈처의 다음 주 발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횡령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특정인을 떠나서 누구든지 어떤 그 재단의 공급액을 어떤 그 목적에 달리 쓰면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광복회의 취지에 맞게 그 자금이 더 잘 쓰여지는 것은 뭐 여야 다 국민이 다 원하는 거니까요. 발표를 듣고 또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비판할 건 있으면 더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